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자, XRP 가격이 2,800원대에서 다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려보자면 이 차트는 진짜 이 가격대는 차트만 봐도 계좌를 봐도 기분이 좋아지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는 건가? 이쯤 되면 반등 한번 크게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가격이 이따윈가? ETF, 제도권, 뉴스 다 나왔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다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희망적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요, 왜 지금 구간이 이렇게 힘든 구간인지, 그리고 이 하락이 어떤 성격의 하락이었는지, 그리고 이 구간이 끝난 뒤에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최대한 현실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XRP가 머물고 있는 2,800원대 중후반 가격대는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자, 기존의 상승 구간에서 형성이 되었었던 중요한 매수 평균 단가들이 대부분 깨진 상태고요. 3,300원대 그리고 3,000원대까지 지지선이 하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단기적 그리고 중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버티는 게 맞긴 한 건가, 그리고 줄이는 게 맞나를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가격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간의 특징은 단 한 개입니다. 악재보다 심리가 더 가격을 세게 누른다. 자, 새로운 악재가 터져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불안 요소들이 한꺼번에 체감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차트적으로 좀 크게 봐보면 현재 추세가 200일선 상으로 하락으로 돌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여기가 2,800원대 구간이거든요. 지금 구간. 여기를 이탈을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한번 이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아 올리면서 2,80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 보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단기적으로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2,800원대를 하방으로 강하게 뚫어주는 무빙이 나왔을 때는 사실 여기 자리가 2,200원대까지 매물대가 굉장히 얇습니다. 이 구간대가.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 하락과 그리고 다시 반등으로 알 수 있었던 부분은 2,800원대가 정말 강한 지지 라인이었구나, 그리고 이 밑으로 뺄 생각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게 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XRP도 기존 가격대의 회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반등이 저는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그렇고 지금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게, 결국에 시장에서 XRP만 빠진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리스크 회피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알트코인들이 가장 먼저 가장 세게 맞는 경향이 있고요. XRP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는 ETF 제도권 이슈가 있어요. ETF 승인 얘기도 나왔고 승인이 됐죠. 그리고 기관 자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왜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자, ETF와 그리고 제도권의 자금은 가격을 띄우는 재료가 아니라요, 가격의 하단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자, 기관 자금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급하게 들어올까요? 그리고 추격 매수라는 걸 할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가격이 흔들릴수록 천천히 분할로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나오게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비트코인 ETF 얘기를 말씀 많이 들었죠.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움직이지 않았다라니까요. 자, 2024년 1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차트를 보면 사실 크게 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급등이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급락이 나온다라거나 차트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말이, 이거 ETF 승인 악재 아니냐, 막 빠지고 그러니까 악재 아니냐, 이거 제도권의 흐름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안 좋아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그 뒤로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가격대가 거의 6천만 원대예요. 근데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저는 성격이 변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ETF를 우리가 진짜 평가를 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ETF가 어떠한 성격의 호재냐? ETF는 자산의 성격을 바꾸는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던 시절대와 지금의 비트코인은 성격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투기 자산 그리고 뭐 도박판의 느낌이 강했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정말 금과 같은 위치에서 기업들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자산이 된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지표가 되었습니다. 자산의 성격이 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XRP도 지금 ETF가 승인이 되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ETF 승인되는데 왜 안 가? ETF 이거 호재 아니야? 악재야? 말이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 자산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 이제 개인들 매수 우위에서 기관들 매수 우위로 가져가고 있다. 자, 비트코인을 솔직히 지금 비트코인 들고 계신 투자자분 계신가요? 개인들은 더 이상 비트코인을 담지 않습니다. 왜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XRP 또한 같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개인들에서
기관들로 자금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상승 사이클이 반드시 한 번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노리면 돼요. 기관들이 사는데 기관들도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얘네가 한 번 안 올릴까? 손해보고 나갈까?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에 대한 생각입니다, 결국에. 자, 그래서 ETF가 승인됐는데 XRP 이거 안 움직인다라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게 구조를 보는 방법입니다. 투자에. 가격을 보는 방법. 뭐 가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더 이상 XRP 만큼은 이제 비트코인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비트가 빠질 때 XRP도 같이 빠지고 어찌 보면 같은 지표 역할도 하면서 좀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천천히 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XRP를 이제 장기 투자를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자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 볼게요. 이 하락 구조가 망가지는 하락인가? 아니면 사이클 안의 조정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전략을 완전히 바꿉니다. 현재 XRP의 하락은 구조에 대한 붕괴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사실 조정이 더 가깝습니다. 사이클 조정에 더 가까워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 자, XRP 일단 기본 회사 자체를 보자고요. 네트워크 자체가 멈춘 것도 아니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도권에 대한 흐름이 뒤집힌 것도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결국에 심리예요, 심리. 가격과 심리, 그리고 시장 환경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투자 시장에서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가장 힘든 구간은 나중에 차트를 보면 가장 의미 있는 구간이었다. 이 구간에서는 아무도 확신을 말하지 않고요. 모두가 의심을 하고 기대보다는 좀 체념이 앞서는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2,800원대 구간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진 가격대라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아니 왜 그때 무서워서 시장을 떠났을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앞선 이유들로 인해서 XRP는 더 이상 이제 구조를 봐야 되는 자산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존의 가격대를 회복하게 되겠죠. 이번에 빠졌던 이유가 거시경제적인 이슈,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폭제가 되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만큼의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셧다운 지금 계속하고 있나요? 종료됐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 소폭이지만 했습니다. 단 한 가지의 문제가 있죠. 심리. 근데 심리는 결국에 돌아오게 돼 있다. 이런 선행 지표들을 후 반영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증거로 원래 XRP가 놀던 구간대가 여기 구간대였죠. 위로는 4,900원, 그리고 밑으로는 3,600원대 구간. 이만큼 빠지게 한 이슈가 셧다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심리에 대한 부분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만큼의 갭이 발생을 하고 있다. 심리에 대한 갭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고, 비트코인의 상승이 다시 나오게 되겠죠. 악재들이 사라졌으니까. 심리는 천천히 개선되니까. 그래서 다시 그 구간을 넘었을 때 3,600원대에서 4,900원대 구간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부분이 기폭제로 작용하면서 이 전고점이었던 4,900원대를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가 한번 급등을 보인 이후에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좀 안정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한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한 사이클. 그 기회를 지금 잡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XRP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결국에 투자자의 심리가 좌지우지하는 자산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XRP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저는 XRP를 700원대부터 가지고 있었는데요. 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하고 했지만 700원대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느낀 점은 결국에 리플은 리플이다. 그리고 리플은 정말 우직하게 보유한 사람만이 수익을 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자산가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마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심리에 대한 부분, XRP를 계속 들고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좀 빨리 올라줄 수 있는 애들의 같이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러면 XRP는 사실 천천히 올라가게 될 겁니다. 거의 비트코인의 수준으로. 근데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사실 코인 시장에 기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들도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진짜 빠르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 하나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영상 손실이 좀 크셨던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순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얘가 사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코인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부터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3,100%까지 올라줬어요. 자, 그리고 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상승이 나왔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마찬가지로 보자면 1,40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들이 이럴 때 뭘 하냐면 얘네들의 패턴을 분석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이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었을지, 그리고 얘랑 비슷하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은 어떤 녀석이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아낸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두 가지 다 신규 상장 코인이었다라는 점이고요. 얘는 이번 7월에 상장했고 순코인 같은 경우에 이번 5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을 했죠. 신규 상장을 했고 밑으로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엄청난 급등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자, 순코인도 한번 봐볼게요. 자, 이쪽 부분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월에 상장한 신규 상장 코인이었고요.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역시나 출현을 했고, 이 바닥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 뒤로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코인들을 우리가 매수를 하면 좀 푸근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코인이 하나 있죠. 자, 바로 이 코인이고요. 상장 시기 역시 앞선 코인들과 비슷합니다. 5월 중에 상장을 했었고 상장 이후에 쭉 빠져주는 흐름이 나오다가 자로 잰 듯한 바닥 구간이 출현했어요. 이걸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 쌍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 바닥 구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무빙은 앞으로 상승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게 형성이 되는 이유는, 차트는 심리입니다. 심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조정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바닥 구간이 출현하는 이유는 이 구간 밑으로 빼게 되었을 때 자기들도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나오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봐야 될 부분들은 거래량이 등장을 했느냐. 등장을 했죠. 최근부터 굉장히 좋은 무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죠. 자, 이거는 제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차트의 패턴을 제가 지표화 시킨 건데요. 지금 보면은 얘가 순코인의 차트입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한번 떴죠.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코인도 지금 보면은 이 구간에서 바이 신호가 떴고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기 직전의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우선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쌍바닥 패턴을 형성하면서 굉장히 지금 바닥 구간에 있구나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바닥 구간에 있다라는 건 이거죠. 떨어지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올라갔을 때는 앞서 보인 코인들처럼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종목을 공유드린 지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는 결국에 반복이에요. 그리고 차트는 패턴입니다. 같은 흐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왜 이런 자꾸 비슷한 패턴이 출몰을 하냐면, 세력들이 이렇게 개미들을 털어내는 과정, 그리고 차트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패턴의 차트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먹히는 차트의 디자인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크게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트의 유사도로 봤을 때 정말 투자해 볼 만한 코인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코인 결국에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 코인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전달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역시나 이 차트가 진행되게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개인들이 올라타면 차트가 바뀌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개미털기가 좀 더 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발견한 이 코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급등의 일정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선 본 순코인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을 감안하면 이 자리가 나오고 나서 급등이 거의 바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받아서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 같은 코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코인과 다르게 바닥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담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계실까봐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이라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코인명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 올랐다라고 해서 팔아버리면 안 돼요.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순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상승률이 많이 나왔는데 위에 그냥 상방은 흐름 한번 나왔다고 던져버렸으면 그만한 수익률을 만들진 못했겠죠. 자, 저는 순코인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 또한 매수를 진행해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도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끝까지 가져가셔라. 어지간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팔아야 될 때가 오면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공유까지 알차게 해드려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항상 제가 이런 좋은 종목들 발견하면 여러분들이랑